지금부터 3월 확대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인사운영 10대 혁신과제를 시행하여 투명한 인사,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서무주임 금평 우대 관행 개선, 인사 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 강구, 상습 반복적인 고충심사 신청 제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 기피부서 재정비, 휴직 실태 분석 및 인사관리 대책 강구, 어디서나 365일 인사상담실 운영,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개선, 비대면 업무 발굴 재택근무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우수팀 격려 및 세대 맞춤형 조직관리, 정원 조정을 통한 직렬 간 승진격차 해소 등입니다. 10대 혁신과제는 3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구동 전 부수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공감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1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6급 이하 공무원 1,529명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은 S등급 35%, A등급 50%, B등급은 15%이며 3월 26일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동행 멘토 멘티 지원 교육을 3월 12일 13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합니다. 대상 인원은 각 부서별 멘토 멘티 100상 200명이며 교육 내용은 멘토 멘티의 역할과 운영 방법, 멘토링 학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입니다. 신규 직원들의 공직의 첫걸음을 든든한 선배와 함께 하도록 하여 미숙한 업무 처리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및 조언 등을 통해 경직된 공무원 조직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보궐선거 사무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4월 7일 06시부터 20시까지이며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제외 국민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최근 귀국하여 3개월 이상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 해당되며 외국인은 영주 체류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2018년 3월 15일 이전에 등재된 자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보궐선거일이 평일인 관계로 필수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행사와 회의 시 선거법 저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2001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등 8개 부서에서 340개소의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구청장님을 모시고 3월 5일부터 해빙기 취약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는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청 지사업인 2021년 음성복지 알림 책자 발간 사항입니다. 음성복지 알림위는 음성이 9개 복지 분야, 103개 사업 및 복지시설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사업별 QR코드를 제작하여 국민 누구나 모바일폰으로 복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책자로는 총 600부를 발간하여 각 주민센터,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민들의 복지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수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600만 원이며 4월 중으로 QR 서비스와 책자 배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자가수급자 200가구 중 소득 인정액과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낡은 주택의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LH 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수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은평구 사회적 경제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 목표는 최근 경제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입니다. 대상은 은평구 사회적 경제 종사자와 구민, 그리고 직원 등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은평구 지역 발전의 실천 전략 모색이라는 공통 주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제별 강의를 매주 1회씩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계획 수립과 홍보 접수를 하고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4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5기 은평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은평구에 주민등록 또는 직장이 있거나 활동하는 청년입니다. 인원은 40명 이내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 결과 4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4기 청년 네트워크 활동 실적과 5기 청년 네트워크 활동 계획에 대해 온라인 사전 교육을 지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시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활동 내용은 청년 문제와 정책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활동 특전으로는 회의 참석 수당과 구청장 표창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거재생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 가kum주택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재생구역과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 내 노후주택과 일반 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공사 비용의 50%까지,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을 선정을 위하여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을 포함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6개 단지 3,700만 원이,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에는 23개 단지 1억 2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대상 다목적 활용 공간인 경림마을 꿈트리센터 조성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3주간 시행하겠습니다. 조성되는 꿈트리센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50제곱미터로 문화카페, 동아리방, 스터디룸, 상담실로 운영될 예정이며 4월 말에 착공하여 11월중 개관할 수 있게 준비해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거재생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방문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3월 8일부터 실비아 요양원 외 3개소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방문 접종팀이 65세 미만의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합니다. 특히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대비하기 위해 이상 반응팀이 동행합니다. 2번,
코로나19 백신 보건소 내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요양시설 미접종자 및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역학조사, 환자 이송, 선별검사소 및 119 국대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을 접종 실시합니다. 3번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전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3월부터 접종 종료 시까지 보건소 3층 마맨키즈존에 설치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약 안내 및 예약 접수, 이상 반응 상담 및 신고 방법 등 안내, 이상 반응 핫라인을 통한 상시 신고 체계를 유지하여 은평구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련 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3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전수조사를 통해 추출된 고위험군 아동 약 90여 명입니다. 조사 내용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아동의 복지 서비스 욕구 및 양육 환경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은 복지 플래너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긴급 통합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연계하여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가련 이동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3월 말 이전에 임원 선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3월 10일까지 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과 임원진 선출 공고,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서 3월 19일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가련 이동 제2기 주민자치회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 3동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참달의 마을 사랑의 미용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미용사의 재능 기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는 직접 집으로 방문 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이발 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어르신은 주민센터 다목적실에 모셔서 이발 미용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홍치내와 관내 미용사분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미용 봉사뿐 아니라 어르신 1:1 매칭을 통해 안부도 묻는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콩나물 및 새싹 채소 재배 키트를 지원하는 아동 청소년 식물 재배 키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플래너의 대상자 추천으로 올바른 식생활 개선 및 반려 먹거리를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먹거리 재배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이동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완료에 따른 정례회의를 3월 19일에 신규 자치위원 48명과 함께 줌 온라인 회의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동 주민자치회 등록에 필요한 운영 세칙과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분과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가련 이동장이 보고한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계획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1번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기존 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새누리 어린이집 등 신규 지정 3개소, 의감초등학교 등 확대 지정 4개소, 총 7개소에 대해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 후 공사비는 시에 재배정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학로 21개소에 대해 노면 표시 및 표지판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하고 교통환경이 열악한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방호 울타리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바닥신호 등 음성안내 시스템,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초등학교 한 개소에 횡단보도 앞 최첨단 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학시간 내에 불법 주정차를 만회하는 장소 4개소를 선정하여 불법 주정차 안내 표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총 7개 정비사업 소요 예산은 21억 2,600만 원으로 그중 12위는 20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봄맞이 자전거 도로 정비 및 거치대 청소 추진입니다. 북한산로 일부 진간 3, 4로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에 유색 포장 및 100여 개의 노면 표시를 하여 보행자가 혼란스럽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7,400만 원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3,109대의 자전거 거치대를 세척하고 추가로 90대의 거치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900만 원으로 12억 2천만 원입니다. 방치 자전거를 3, 4월에 집중 수거토록 하고 이후 연중 상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으로 그중 1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3번, 연신내역 일대 공간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연신내역 일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GTX의 연신내 정거장과 물빛공원을 연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수립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 추진 일정은 3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새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지금 봄 날씨를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봄이 오면 의례껏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중에 그 해빙기, 특히 이제 안전점검, 그 지역사회에서 특히 그 안전 이해 시설을 점검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될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 2020년도 작년에 전국 지자체 행정안전부 안전평가에서도 교통 생활안전 뭐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링크가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다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화재라든가 재난재해로부터 예방되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작년에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준비들을 금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달 7일에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와 동에서 선거 투 개표소 그리고 선거 관리 업무에 이제 인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준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작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직원들과 협력해서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 업무하시느라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봄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그 어려움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26일 날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떼었는데요. 저도 지난주 붓다마을 요양원을 방문해서 우리 구 접종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단장인 우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해당 부서장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접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은 집단 감염 사례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은평에서 지금 좀 숫자가 확산되는 지금 모양인데요. 또 특히나 가족 감염이나 기타 접촉자들과의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3, 4월에 한 차례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또 3월에 들어 각급 학교가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으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학교 측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학교 방역과 학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심적인 안도감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으로 개인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점이죠. 또한 봄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자율 방역을 생활해야 할 때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단계별 복무 지침을 잘 지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 역점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 7기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약 사업 등 구 역점 사업들을 마무리하여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이나 지역 균형 발전과 한반도의 중심 거점 조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 재활용 관련 사업 등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은평 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육성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기업 유치, 각종 공공시설 건립 등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감염 발생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책도 이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단기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또한 꾸준히 발굴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한 은평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우리 구는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또 마을 강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었습니다. 최근 상명대하고 협업하여서 진행 중인 2021년 캠퍼스타운 창업 공모전 역시 이러한 민관학 거버넌스 방식의 또 다른 사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발굴과 창업 지원책 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비대면 복지 서비스 강화인데요. 지난해 말 있었던 서초구 수급자 사망 사건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1인 가구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서 복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은평구에서도 지난해 돌봄 SOS 센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연간 모니터링 숫자를 3만 가구로 늘리는 등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 시국에서 기존의 방문 면담 방식의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스마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복지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 등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불광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났고 어느덧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인데요. 겨우내 묵었던 것들을 툴툴 털어내고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번맞이 단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불법 광고물 제거, 또 대로변 물청소 등 환경 정화 활동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화분대나 짜투리 공간 정비도 추진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및 자발적 방역 준수 등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세번맞이 단장 환경 정화 캠페인 등도 함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